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아버지가 얼리버드로 뭉크전을 예매를 해놔가지고 뭉크전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굿즈를 몇 가지 사왔는데 그것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새로 캐스톤한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뜨개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뭉크전에 갔다 왔는데 이 절규 중에서도 요 버전은 안 왔고요. 요 버전이 왔습니다. 뭉크가 유화도 많이 그렸지만 판화를 참 많이 했던 작가였더라고요. 그래서 판화가 국내 전시로 되게 많이 왔고 한국에 되게 대가의 전시가 열리면 늘 그렇듯이 제일 유명한 작품은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저번에 에드워드 호퍼 전도 같이 갔었거든요.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건데 이번 전시는 예술의 전당에서 한 거고요. 아빠랑 그때 그 전시를 볼 때 호퍼 작품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둘 다 소식을 접했는데 누구랑 갈지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찰나에 저는 이제 누구랑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어서 얼리버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고, 근데 얼리버드가 떴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얼리버드를 예매를 해줘가지고 같이 보러 다녀왔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나름 잘 맞는 전시 관람 메이트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요거랑 요거는 우표형 스티커예요. 우표로서의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스 안에 되게 귀엽게 뭉크의 작품으로 여기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칼선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필름지를 떼서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같은 스티커가 2장씩 들어있네요. 2장씩 들어있고 되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 전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디서 배운 건진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전공을 하다 보면 특히 회화 전공을 하다 보면 작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여기저기서 주워 들을 수 있거든요. 뭉크의 경우 어떤 창녀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창녀를 쫓아다니다가 그걸로 작품을 되게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보면서 너무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웃기더라고. 그 중에 질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작품 사진이 뜨면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질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보면서 도대체 저 남자랑 있는 여자는 왜 헐벗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으며 그거를 보고 가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뭉크 생각이 너무 웃겼던 거죠.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뭔가 다들 되게 진지하게 감상을 하는 분위기에서 저희는 좀 키득키득하면서 전시를 봤던 것 같아요. 뭉크가 사실 되게 유명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풍경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감정을 격정적으로 담았거나 뭐 되게
역동적인 것보다는 은은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색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들어간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웃겼던 게 뭉크는 사실 그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이렇게 휘말린 채로, 휩쓸린 채로, 휩싸인 채로 막 엄청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기획하는 이 동선에 따라서 뒤쪽으로 중간쯤인가 가면은 랜드스케이프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유화로 그려놓은 풍경화가 있는데 아니 다른 유명한 대표작들은 다 판화로밖에 못 들여왔으면서 그거는 또 유화로 들여왔더라고요. 거기에 사람이 많은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한국인의 취향은 되게 명확했다, 분명했다. 그런 게 엿보이는 그런 시간이었고 요거는 티 코스터입니다. 그 코스터여서 저는 아이스 음료를 자주 마시잖아요. 아이스 음료를 마시다 보면 물이 맺혀서 이제 책상이나 식탁 같은 데 고이게 되는데 저는 그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코스터를 잘 항상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재질, 아크릴이나 뭐 플라스틱, 유리, 나무는 아닌가? 나무도 포함인 것 같아요. 사실 코르크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런 재질, 스틸도 그렇고 그런 재질의 코스터들은 물이 맺혀서 떨어져가지고 이 코스터 표면과 컵의 밑면 사이에 물방울이 스며들어가서 장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력이 맞나? 인력인가? 아무튼 여기에 뭔가 물리적인 힘의 작용이 생겨서 컵을 들면 코스터가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왔다가 이제 수평일 때는 이게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받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기울어지는 순간 힘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려고 들어서 입에 가져다 댔는데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막 우당탕탕 하는 게 진짜 싫단 말이에요. 코스터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벌써 7분이나 지났는데 그러고 그에 반면 이런 천으로 된 혹은 스와치로 된 그런 코스터를 쓰다 보면은 이게 물을 흡수하잖아요. 이게 윗면에서 물을 흡수를 하고 아랫면으로 빠져나오면서 결국엔 여기에 물이 묻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다이소나 아니면은 화방 같은 데에 혹시 그 바르는 라텍스 같은 거, 양말에 바르는 미끄럼 방지 고무 같은 거가 있으면 발라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에는 그림이 인쇄되어 있지만 이쪽에는 그런 걸 발라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터가 있으면 무조건 잘 쓰기 때문에 코스터를 하나 구매를 해왔고 요거는 책갈피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림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려진 시점이 뭉크가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연대기가 그 전시장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누구를 만났고 몇 년 만났는지 이런 게 그 적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났다 했었던 여자들은 그 별로 취향에 맞지 않는데 그 사회적 상황이나 지위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났던 여자들인 것 같고 결국에는 그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빨간 긴 머리의 여자거든요. 그 붉은 머리에 대한 집착이 나중엔 좀 징그럽고 무서울 정도였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붉은 머리이거든요. 레드헤드. 아무튼 이 그림이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실루엣이 되게 그러니까 뒷모습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뒷모습에서 이런 느낌까지 끌어왔지 싶었던 게 이 여자는
옷의 주름의 명암에서 느껴지는 대비 같은 것 때문에, 그러고 딱 정자세인 뒷모습이잖아요. 되게 단호하고 그 차가워 보이거든요. 되게 냉랭해 보이는데 이 남자의 동세가 여기에는 아래가 잘려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쪽에 작게 원래 그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거든요. 이게 1899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데 봤는데 딱 요즘 나는 솔로 느낌인 거예요. 이 남녀가 엇박을 타는 이 느낌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와, 저거 19세기 19세기겠죠? 19세기 나는 솔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굿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갈피 예쁘게 뽑히기도 했고 해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뭉크전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계열의 굿즈는 별로 사오지 않았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들 위주로 굿즈를 사왔습니다. 이거 너무 웃겼어요. 이것도 보면서 혼자 킥킥킥 웃었어요. 아빠가 나는 솔로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모르니까 아마 안 봤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저 혼자서 그냥 옥순이가 잔뜩 화나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말을 얹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이는 광수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전시 관람이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자기 개인의 감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저는 나는 솔로를 봤기 때문에 이런 감상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문화를 즐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경외감을 갖는 것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쓸데없는 말까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다가 왜 저렇게 말했지 싶어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캐스톤이 있는데 예전에 사놨던 피마코튼으로 뜨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뜨고 있는 거랑 같은 무늬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 무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떠서 브이넥으로 해가지고 긴팔로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거를 풀오버로 뜰지 가디건으로 뜰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풀오버보다는 가디건이 훨씬 더 활용도는 높을 텐데 이거는 풀오버로 뜨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제가 이게 그닥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입을 수 있을런지 이게 좀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무튼 고민을 하면서 천천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뜨는 친구는 반팔이 될지 민소매가 될지 탑이 될 거고요. 요거는 긴팔로 조금 넉넉한 느낌으로 떠주려고 합니다. 제가 샀을 때 요 피마 코튼 자체가 이게 코니 그램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긴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탈사로 뜨고 있던 게 조금 잘못 뜨고 있었어가지고 끊어내고 버렸고요. 그렇게까지 가방이 큰 것보다 살짝 더 작은 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코스를 줄여서 다시 코를 잡아서 뜨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잡아요. 이게 역시 대바늘을 잡고 나면은 캐스톤을 하고 나면은 코바늘을 별로 만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일부러 그 글로리 콘사로 뜨는 것도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사무실을 안 갔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옮겨놔야 될 좀 큰 짐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옮겨놓고 오려고요. 오픈을 근데 언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측색기도 구매를 했는데 그게 해외 배송이라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픈을 해놓고 측색기 없이 하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또 측색기로 해주고 그게 좀 저는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측색기 없이 하다가 측색기를 도입하는 시기면 몰라도 며칠 차이를 안 두고 그렇게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측색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잘못 온 가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반송시키고 공간을 꾸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명암이랑 간판도 디자인해가지고 뽑겠다고 그 무늬를 넣어놨다가 제가 생각한 명암 디자인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방식이 안 되면은 이렇게나 저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갑자기 디자인이 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을 아예 없고 새로 한 다음에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라 약간 힘이 빠집니다.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쉽지 않네요. 그것도 제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6월에는 진짜로 오픈을 할 건데 그게 6월 중 언제가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게 맞나? 요즘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 찍은 게 소리가 너무 울려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면서 자꾸 들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울리는 게 별로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가지고 뜨개수다를 그 사무실에서 찍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라낸 거예요. 그게 원래는 더 많은 분량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딱 보자마자 너무 울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요점만 빼고 다 잘랐습니다. 요즘 영상이 짧아져서 그런지 조회수가 진짜 잘 안 나와요.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았어. 예상대로 길이가 긴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촬영을 그래도 좀 길게 했는데 영상을 모아보다가 분량이 안 나오면 업로드 기한을 늦춰서라도 좀 넉넉한 분량으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F5한 옷도 도안을 낼 거니까 버블검도 도안을 낼 거니까 사이즈 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이 한 대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되게 바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하소연만 하게 됐는지. 이거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은행에 가서 그 비용 처리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봐주신 계장님이다. 계장님이 과장님인가? 아니야, 계장님인 것 같아. 제가 사업자 등록 증명을 가져갔더니 이거 하시는 거냐면서 자기도 사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스몰 토크를 좀 했어요. 그 통장 개설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기다리면서 잠깐 수다를 떨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나중에 아니다. 자기도 이거를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픈하게 되면은 오시라고 해가지고 인스타 계정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를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서 올린 게 없어서 뭐 한 게 있어야 올리지.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 오지를 않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앉아가지고 뭐를 시켜가지고 돈 쓰고 배송 기다리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승인 나는 거 기다리고. 저는 이런 뭔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뭔가 지금 현재 시장을 막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페르소나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까지 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를 못하고 저는 빨리 시작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식으로 가든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든 뭔가 처음에 아웃풋이 있는 데에서 천천히 수정해 나가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고 보니 제가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을 한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번 뜨개수다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 신청을 올리면 경고 문구가 떠요. 이 신청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거는 그 문자나 메일로만 간다. 네이버를 사칭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고를 약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네이버 지도에서 뭘 담당해가지고 무슨 사안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뻥 안 치고 그 네이버랑 지도 담당 그러고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거밖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말을 다시 하는데 역시 네이버, 지도 이런 것만 또박또박 얘기하고 나머지 다 흘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었다가 안 되겠어서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도 앱 담당으로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러면서 또 뒤에를 막 얼버무려서 제가 네이버 지도인 거는 들렸는데 무슨 상황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건지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는 잘 들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근데 제가 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이 났어. 이거 사칭 전화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원래는 그거를 해놓거든요. 모르는 번호는 착신 제한
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한두 번 울리다가 끊기게 되는 설정을 켜놓고 지내요, 원래. 모르는 데서 전화가 올 일도 없고, 저는 100% 스팸 전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구를 시키면서 기사님들한테 전화가 올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지를 해놨더니, 바로 이렇게 사기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짜증나서 그거를 다시 켜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켜두면 안 되네요. 아직 배송이 다 안 와가지고. 영상을 끊으면 그때 다시 설정을 바꿔놔야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켜놓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일이면은 문자를 보내겠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가 부재 중이면은 문자를 보내놓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냅다 전화해서 냅다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제 공간을 꾸려보는 건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당탕탕 하고 있어요. 코바늘도 우당탕탕 하고 어떤 분이 댓글로 코바늘 걸음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귀엽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걸음마까지로 봐주신 게 되게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답글도 달아놨는데 저는 지금 네발기기 단계를 지나서 두 발로 서는 거 하는 것 같거든요, 기분이. 걷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걷기까지로 봐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으네요. 사실 빨리 오픈을 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반반보단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네,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이래가지고 면허도 못 따가지고 10년 만에 면허 딴 건데, 그래도 면허 딴 게 어디야?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부딪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승인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먼저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기 전에 가오픈 상태에서 지인들 상대로 조금 경험과 데이터 베이스를 쌓고 그 다음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조명을 시켜야겠다. 조명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봤을 때 흐린 날에 받으니까 아무리 조명이 주광색이다 어쩌다 해도 자연광이랑 같이 LED 조명이 비치는 거랑 자연광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아무리 비가 와도 밤처럼 어둡진 않으니까. 그치만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거랑은 결과에 꽤 많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조명 중에서 그나마 전력을 덜 소비하는 모델로 제 아는 분 중에 사진하는 언니가 있어서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제품을 하나 서치해서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거를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저 정수기 샀는데 정수기 사서 설치하러 오시는 날에 제가 변기도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관리실에서 사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관리실에 계시던 관장님이 정수기 설치하는 걸 보더니 정수기 설치 기사님이랑 약간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건물 낡아서 녹물 나와가지고 정수기 설치해봤자 의미 없다. 그냥
통으로 된 거 사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듣고 기사님이 되게 조용조용하고 폴라이트하신 분이었는데 빠직하시더니 그러니까 정수기를 시키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싸움을 보면서 어머 나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봤는데 그 관장님이 저한테 그 기사님 가신 다음에 이 건물이 오래돼서 녹물이 많이 나와서 정수기 해도 필터를 금세 갈아야 된다고 그 정수기 임대한 거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샀는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시더니 하기 전에 자기한테 물어보지 그랬냐고 했는데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미뤄집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10몇만 원 주고 정수기를 산 바보가 됐어요. 그 건물에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사이에 어느새 뜨고 있던 단이긴 하지만 한 단을 다 떴네요. 저번에는 이 스타 스티치가 끝나는 단에서 코수가 항상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코수가 맞네요. 신기하네. 제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니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코 안 보여. 이게 실이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코가 잘 안 보여요. 난반사 때문에. 일단은 첫 코 표시를 걸어놓고 저는 저녁밥을 먹고 오늘 옮겨야 되는 게 제법 무거운 물건이거든요. 근데 버스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야 되나? 버스를 타도 애매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이거 혼자 고민할게요. 죄송해요. 저희는 그럼 다른 날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이고요. 드디어 6월이 되었네요. 저는 이번 달에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뜨개수다에서 자꾸 언급을 해가지고 되게 언제 여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그 기계가 6월 17일쯤에 배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오면은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 준비를 조금 앞으로 2주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이나 불안 같은 거를 뜨개수다에서 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되게 불안했는데 한 가지로 선택을 한 이상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실 택배가 아닌 택배를 엄청 기다렸는데요. 그 뭐 막 가구도 사실 기다리긴 했거든요. 근데 가구는 뭐 막 제가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우려면 필요하니까 그러고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주실 때 제가 그 공간에 가 있어야 되니까 기다린 거고 그거 말고 정말 심리적으로 기대가 돼서 기다린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뜨개 관련 얘기는 아니라서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뉴진스 앨범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컴백한 앨범의 막내 혜인이 버전이고요. 요거는 처음 데뷔 앨범인데 제가 여태 뉴진스를 좋아하면서 앨범을 안 샀었거든요. 사는 김에 이번 활동은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애 멤버는 지금 부상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막내가 저의 이번 활동 최애 멤버라서
혜인이 버전 앨범을 샀고요. 너무 예뻐요. 앨범 박스부터 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데뷔 앨범 어텐션이 들어있는 이 앨범은 제가 최애 멤버를 못 고르겠어요. 정말 5멤버 다 너무 빛을 발한 앨범이어서 이거는 5명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뜨개 수다에서 몇 번 언급을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 방에 이거는 작업용 책상, 여기서는 주로 촬영, 편집, 그러고 그 외에 해야 되는 아이패드 작업이 있으면 이쪽에서 하거든요. 앨범 샀더니 비공식 특전도 줘가지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작업용 책상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패드나 촬영 위주로 작업을 하고, 이 옆에 바로 옆에 또 책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노트북이 있고 제가 뜨고 있는 데바넬 그 형광 라임색 가디건을 뜨고 있는 편물이 저쪽 책상에 있거든요. 저기서는 보통 노트북으로 하는 작업들, 도안 작업이죠, 거의. 아니면은 뭔가를 서치한다던가 그런 거는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뜨개 수다를 찍을 때에만 거의 뜨고 있는데, 그래서 완성을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뜨는 방법을 까먹기 전에 뜨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라임색 가디건 있잖아요. 그게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여름에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무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무늬로 좀 다양하게 떠볼까. 지금 아직도 고민이에요. 저게 가디건으로 하는 게 나을지 풀오버로 하는 게 나을지. 근데 지금 약간 가디건을 전제로 한 단을, 그러니까 네크 늘림이 끝난 다음에 한 단을 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오픈형 에어컨 바람을 피하는 용도의 단추 안 달린 오픈 가디건을 뜰지, 아니면은 합체를 해야겠습니다. 역시 제가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작업을 할 때 대충 이러한 거를 해야겠다라는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 편이라서 처음부터 막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물론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필요한 계산을 하기는 하죠. 근데 엄청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기 전에 나우어 니트인가? 아무튼 그 봄까치 레이스 원피스 작가님 있잖아요. 지금언님 뜨개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분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히 그 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뜨개를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후루룩 뚝딱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상해지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보통 되게 초반이거든요. 나중으로 갈수록 뭔가 이 형체가 구체화가 되니까 그럼 여기선 이렇게 해야겠다, 저기선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잘 서는데, 초반에 뭔가 형체가 없을 때는 이런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되게 이번 뜨개 수다를 엄청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이 뜨개는 곧 길을 잃습니다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빵 터졌어요. 저도 여러 번 겪는 일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방도 그런 곧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뜨개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코를 더 떠줘야 됐던 것 같아. 돌아가서 한 코를 더 떠줄게요. 뭔가 이상해. 그래도 다행히 이 메탈사가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풀릴 때 엄청 지저분하게 풀리지는 않아서 되게 다행입니다. 제가 첫 코 시작 표시를 하면은 더 헷갈리길래 안 해놨는데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는 첫 코 시작 표시를 해놓고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반대편에는 마커가 걸려 있어요. 이쪽 편에는 노란색 마커가 걸려 있고, 이게 어쩌면은 저랑 이 실이랑 궁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바늘을 굉장히 큰 거를 쓰고 실은 바늘에 비해 얇은 걸 쓰고 있어서 풀을 때 좀 실에 데미지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코가 큰데 실이 얇으니까 풀리면서 마찰이 좀 덜한가 봐요. 제가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고민이 많으니까 그 뜨개 수다를 얼마 못 찍고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뭐를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고민이 후련해졌잖아요. 홀가분해지니까 막 입이 술술 풀려가지고 지난번에 이 바로 앞전 영상도 한 30분인가 찍었거든요. 물론 마가 뜨는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은 30분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요즘에 제가 되게 짧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분량을 좀 신경을 쓰면서 올려서 진짜 막 엄청 짧은 거는 안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30분대까지 떨어지니까 진짜로 보시는 분이 많이 줄더라고요. 저도 뜨개 수다를 보면서 뜨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긴 영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분량을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뜨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 라임색 실로 뜨고 있는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은 무늬로 다양한 걸 이것저것 떠본다고 했잖아요. 거의 이번 여름 뜨개는 저 무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핏으로 베리에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형광 라임색이다 보니까 엄청 박시한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거든요. 뭔가 아예 스포티한 느낌까지 나도록 그렇게 크게 떠줄 생각이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면서 막 댓글을 엄청 다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맨날 여러분들한테 댓글 다 써달라고 부탁은 하면서 그래도 뜨개 수다를 볼 때에는 좀 댓글을 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진스 덕질을 하면서 제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댓글들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번 컴백 뮤비에다가 댓글을 막 달았는데, 댓글을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놨는데 댓글들이 막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이브에서 뭔가 언플하려고 엄청 열심히 방해 공작 중인 건지 이거를 지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네 뇌내 망상을 진짜인 것처럼 유포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요를 누른 댓글이 삭제됐는지 삭제된 게 아닌지는 그 설정에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댓글들이 한 30개가량 지워졌어요. 근데 제가 모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전 기록에도 저는 이제 댓글은 잘 안 쓰고 공감이 가는 댓글을 보면은 아, 이거지 이러면서 막 좋아요를 누르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봐도 댓글이 삭제된 거는 없어요. 근데 막 댓글들이 그 뮤비에만 엄청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충격을 먹고 아, 내가 응원하는 목소리는 직접 내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직접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댓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뜨개에게는 엄청 지금은 뭐랄까 되게 선풀 위주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오가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뜨개 영상만 보는 건 아니니까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다들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에 차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터넷 예절에 대한 지금 현재 행태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댓글도 봤거든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에 다른 분이 다른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선풀을 적으면서 도덕 시간에 선풀 달기 수행평가가 있어서 다는 거래요. 말을 되게 예쁘게 적어놨더라고요. 도덕 시간에 저런 수행평가를 하도록 기획하신 선생님이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공교육에서 해줘야 되는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게 되게 씁쓸했습니다. 근데 정말 공교육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다는 게 되게 감동이기는 했어요.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그런 수행평가를 시킨 거를 제가 본 것일 뿐이지만 좀 더 많은 학교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뜨개계에서는 그런 게 비교적 적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많이 오간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다 뜨개가 좋아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뒤를 재지 않고 좋아할 만한 취미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좋아하는 거를 초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내 좋은 거를 할 시간에 그걸 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그런 분들도 본인의 인생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취미나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며칠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MBTI가 INTP인데 그래서 N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토크가 여러분들이 뜨게 하시면서 들으시기에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강좌는 아니니까 막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지만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저는 버블검 티를
사이즈 그레이딩을 했는데 저게 과연 의복으로서 괜찮을지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뜬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를 한번 떠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사이즈로 내기는 좀 그렇고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다 보니 사이즈가 커지면서 좀 더 재도가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왜냐면은 사람의 어깨가 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아무리 살이 붙어도 이 어깨 너비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는 지방이 같이 붙기 때문에 가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살집 말고 또 가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가슴 둘레가 급격히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동의 길이도 편한 옷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사람 인체의 틀에서는 여기가 정해진 길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진동 길이는 팔통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팔 쪽은 또 지방이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는 한정적인데 이 길이도 한정적인데 여기서는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기 쉽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제가 떠서 확인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젠 더워가지고 울실을 더 만지고 싶지는 않지만 소요량이 얼마나 드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이지가 진짜 잔인하게 나오더라고요. 30코에 43단이 나옵니다. 사실 식이 적절하게 내려면은 빨리 내야 되는데 왜냐면은 무료 도안으로 풀 거고 뉴진스 앨범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풀면서 이름을 버블검 티라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컴백했을 때 딱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완성까지는 뜨지 않고 이 소매를 지나서 조금 더 뜨고 여기서 끊고 소매를 한번 주워서 떠보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간지 안 하고 지나간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카메라를 틀면서 오늘은 이 얘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켰을 때 이 얘기가 생각에 있었는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갈게요. 와,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이벤트로 뭘 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서 한번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1000명 이벤트로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뜨개수다 할 때만 잡고 있거든요. 제가 대바늘 프로젝트를 새로 잡지 않았으면 아마 이것만 떴을 텐데 대바늘을 제쳐두고 코바늘을 뜨는 건 저한테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이거는 완성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을 하면 정말 한여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쯤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여러분, 여긴 사무실인데 녹음은 안 했고 수세미가 필요해서 수세미를 떴습니다. 예쁘죠?